네,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고객전략 챕터장 서상현입니다. 오늘은 신한라이프 OKR 운영 사례라는 제목으로 신한라이프에서 OKR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OKR을 적용하고 있는 애자일 조직의 평가 체계, 그리고 신한라이프 OKR 수립의 원칙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KR과 관련된 설명을 진행하기 전에 신한라이프에서의 애자일 도입 여정은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변화와 개선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OKR은 애자일 조직의 일하는 방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신한라이프의 운영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신한라이프에서 OKR을 적용하고 있는 것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신한라이프는 21년 7월 그 오렌지라이프와 그 신한생명이 통합된 회사로서 애자일 조직은 그 오렌지라이프에서 유럽의 여러 선도사들을 벤치마킹을 통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CEO를 중심으로 일부가 아닌 전사적인 형태로서 애자일 조직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했었고, 이후 회의체, 스프린트 운영 주기 등 지속적인 애자일 요소를 개선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해 오다가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신한생명에서 애자일 조직 모델을 확대한 파일럿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종적인 양사 통합에 앞서 스쿼드 운영과 참여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모여서 애자일 업그레이드 TF를 구성했고, 총 3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거쳐서 현재의 신한라이프 애자일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한라이프는 ING 뱅크와 같은 전사가 동시다발적인 애자일 전환을 시행하기보다는 단계적 확산 방식을 적용해서 애자일 적용 범위와 조직 규모를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었고, 현재는 고객과 영업 지원 관련 부서에서 직무 구모제를 통해 총 12개의 스쿼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뱅 방식과 단계별 확산 방식 중 그 어떤 것이 더 낫다라는 단순한 비교는 적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빅뱅 방식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애자일을 정착할 수 있고 혁신의 기회를 보다 빠르게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론칭 이후에 왜곡된 형태로 도입에 급급하는 모습들이 관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계적 확산 방식은 애자일 도입에 대한 조직 내 부정적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에러와 오류를 개선해 가면서 회사에 맞는 방식을 찾을 수 있으나, 소극적 확산의 모습과 더딘 모습이 관찰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각 회사에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와 애자일에 대한 리더들의 신념 수준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회사와 직원들이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애자일 업그레이드 TF 추진을 통해 개선했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장표입니다. 애자일을 운영하며 필요한 5가지 항목인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와 R&R, 인재 육성 방법, 보상 및 애자일을 정리하였는데요. 이 5가지 구성 요소의 설명은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OKR 운영 사례는 이 중 퍼포먼스 리워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애자일 조직 운영에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더 효과적인 OKR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조직 구조 모델 속에서 신한라이프 트라이버 리더의 역할을 살펴보면 기존 임원과 가장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타 채널 간 사업 조율과 비즈니스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결해 와라 라는 형태의 피드백이 아니라 내가 한번 알아볼게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트라이브 장인 것입니다. 부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챕터 리드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챕터장의 역할에서는 본인 직원을 스쿼드로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스쿼드원을 코칭하고 개인을 평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챕터원이 각 스쿼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성과가 챕터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스쿼드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챕터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스쿼드원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신한라이프에서는 챕터와 스쿼드의 구분을 둠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스쿼드원은 챕터원이자 스쿼드원이기 때문에 트라이브장, 챕터장 모두가 스쿼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코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쿼드는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결국엔 스쿼드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이 속해 있는 챕터의 KPI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챕터 KPI 달성이 상위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조직보다 서로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업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OKR은 트라이브장 A에게는 스쿼드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그들이 상위 조직 그리고 회사가 가져가야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스쿼드는 자율적으로 분기별 목표를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를 OKR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R의 취지와 당위성,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지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룹 내 챕터와 스쿼드의 평가 체계에 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그룹 내에서 존재하는 챕터와 스쿼드는 조직이지만 두 조직 간의 평가 방식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직 평가는 챕터의 경우 KPI를 기반으로 한 연간 평가가 진행이 되고 스쿼드는 OKR을 기반으로 분기 평가가 진행됩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챕터와 스쿼드의 평가 프로세스인데요. 챕터에서는 수립한 KPI 관련 달성 수치를 작성한 이후 관리 부서인 전략기획팀에 전달해서 이후 조직 평가가 반영되는 것에 비하면 스쿼드에서는 QBR이라고 하는 분기별 비즈니스 리뷰 시간을 마련해서 스쿼드별로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의 시간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본 QBR에서는 사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스쿼드 업무와 유관 있는 부서에서도 모두 QBR 발표를 참관하였고 유관 부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에서는 비즈니스의 정량 평가, 비즈니스적인 정성 평가, 그리고 미래 가치, 애질리티라고 하는 4가지 영역을 각각 10스케일로 도입하여 애자일 운영 부서인 고객전략 그룹을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저희 고객전략 챕터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이후에 트라이브장, 그룹장의 순서를 거쳐 평가를 함께 한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유관부서의 피드백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챕터 평가와 스쿼드 평가의 또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 평가 단계에서 나온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쿼드 운영 평가의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브장의 경우 OKR의 수립부터 업무 추진까지 매일매일 데일리어 스탠드업 미팅에 참여하고 매주 스쿼드 전원과 PO 등 간의 회의를 통해서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비즈니스 리뷰에 관한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OKR이 수립됐던 것처럼 잘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OKR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점에서 난항이 있었는지를 잘 아는, 다시 말해 단순 결과보다는 업무의 진행 과정부터 결과까지의 전체적인 상황을 봐왔기 때문에 스쿼드 평가에 더욱더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스쿼드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더라도 어떤 점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충분히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결국 OKR은 스쿼드를 평가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과 객관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애자일 조직의 평가 체계는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여 평가한다는 것 외에 총 3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 중심 보상입니다. 각 개개인의 성과에 대해서 해당 개인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지향하고 성과를 조직의 성과로 인정하고 집단지성을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분기별로 최우수 스쿼드 시상과 연간 최우수 스쿼드 시상 등 조직 대상 시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즉각적 보상 방식입니다. 애자일이 아닌 일반 조직에서는 KPI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단위 평가를 통해서 매년 PS, 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애자일 조직에서는 매분기 단위의 목표를 토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연간 단위 보상보다는 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스팟 보너스와 분기별 최우수 스쿼드 선발 등 성과가 일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시상해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수 스쿼드를 대상으로는 비금전적인 보상인 원데이 아우팅 이용권을 제공한다든지 스쿼드별 스크럼보드에 붙일 수 있는 상패 등을 제작해서 준다든지 등등 비금전적인 보상안을
조직 문화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일하면 뭐하니 등과 같은 사내 조직 문화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최대한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쿼드에서의 주요 가치관은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집단 지성을 통해 발휘하는 업무 성과가 크다고 믿고 있고요. 따라서 개인 평가 역시 스쿼드의 가치관에 맞춰서 조직 평가의 일부분을 개인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평가는 6대 4의 비율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 60%는 스쿼드 운영 평가로 조직 평가에서 받는 평가 점수를 개인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의 경우 기존의 인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 KPI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40% 중에 70%, 즉 전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에 해당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스쿼드원이 속해 있는 챕터가 받는 챕터 조직평가의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변별력은 개인평가 2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챕터의 사람이 같은 스쿼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개인별 변별력이 나오는 것은 챕터장이 평가하는 개인평가에 있습니다. 스쿼드원의 경우 개인평가를 작성할 때는 스쿼드에서 추진하는 OKR 중 개인이 챕터 KPI와 연계하여 추진할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자세히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챕터장은 이후에 비즈니스적 성과와 함께 스쿼드에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다면 피드백의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면 피드백은 직접적으로는 개인평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챕터장이 스쿼드에 있는 자신의 부서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OKR 수립을 위한 원칙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OKR은 구체적으로 정의된 방향성 하에서 상호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난 과거 여러 경험을 통해서 불명확한 방향성은 성과와 성장을 더디게 한다는 것을 경험한 바 제1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OKR은 유관부서와 상위 조직의 아레나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합니다. 즉, 애자일 조직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OKR은 조직의 목표인 KPI를 달성하기 위한 분기 단위 실행 목표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행을 통한 정량적 결과가 목표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OKR은 대화와 피드백,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CFR 원칙하에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쿼드별 OKR 수립은 매 분기가 시작할 때 약 일주일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OKR 수립 과정에서는 외부 퍼실리테이터를 초빙을 통해서 원데이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스쿼드원 모두가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OKR과 관련된 회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분기 초에 수립해야 하는 OKR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됩니다. OKR을 수립하기 전에 트라이브 장과 애자일 어시스턴트가 먼저 분기에 나아가야 방향성을 수립하고요. 이를 저희는 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왓을 토대로 각 스쿼드별로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세부 전략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스쿼드와 트라이브장 그리고 애자일 어시스턴트는 각 스쿼드별 PO 미팅 또는 스쿼드별 전체 미팅을 통해 수립된 OKR에 대해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분기별 OKR을 확정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조직의 각종 회의체는 수립한 OKR을 달성하기 위해 각 조직이 OKR을 위해 올바른 방향성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툴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프로세스적으로 OK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칙에 설명한 바와 같이 OKR은 상위 조직 및 소속 조직의 RNR과 KPI를 반영하여 세팅한다고 했던 것과 같이 챕터와 스쿼드의 RNR을 명확히 나누고 챕터의 KPI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 OKR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OKR은 CFR 원칙하에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화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OKR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트라이브 잔과 스쿼드에서 몇몇 아쉬운 점들이 관찰되었던 것 같습니다. 애자일 조직의 리더이신 트라이브 장님들을 보면 우선 분기 시작과 함께 제공한 왓을 무시한 채 중간에 완전히 다른 왓으로 기존의 왓을 흔들어 버리는 모습들이 종종 관찰되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하이라키 조직에서의 습관이 있었어서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모습들이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쿼드들은 도전적인 목표 수립을 회피하고 시행 결과를 토대로 중간에 보다 쉬운 OKR로 변경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목표로서 수치화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은 OKR을 처음 도입하고 있는 조직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애자일 코치 또는 스크럼 마스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OKR 수립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공유해 보면, 첫째, 자율성은 존중하되 나아가야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스쿼드 스스로 최대한 정량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평가가 목적이 아닌 애자일 조직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애자일 조직과 OKR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과 조직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